뉴욕 총영사관의 자체 청사 컨설팅 긴급 공고가 게재됐습니다. 퀸즈의 베이비 샤워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예산 삭감 위기를 맞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15일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뉴욕 총영사관 자체 건물 확보를 위한 컨설팅 긴급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30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해외 국유재산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 긴급 공고를 내고 뉴욕 총영사관 및 멕시코 대사관 자체 청사 확보 여부에 대한 컨설팅 공모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긴급 공고라고 밝히고 컨설팅 추정 가격을 약 5억 6,500만 원으로 설정, 오는 5월 20일까지 입찰을 받은 뒤 다음 달 5일 이를 개찰,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긴급 공고한 제안 요청서, 과업 내용서에 따르면 정부기관 현지 사무소를 개별적으로 임차, 운용함에 따라 업무 시너지 효과에 제약이 따르고 임차료가 유출됨은 물론 재외동포 편익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해외 국유재산 거점 개발을 위해 2024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뉴욕 총영사관 청사 및 멕시코 대사관 청사 등 두 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업무 착수일로부터 150일, 즉 5개월 내에 다른 국가의 공간 복합 개발 사례, 해외 개발 사업의 리스크 등 재외 공간 개발 전략 등을 연구,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 즉 뉴욕 총영사관 자체 청사의 경우 3개 이상의 부동산 물건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긴급 공고를 내고 컨설팅을 하는 것은 뉴욕 총영사관 자체 청사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만간 자체 청사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비 샤워가 열린 퀸즈의 한 파티 베뉴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일 오전 1시 반경 퀸즈 리치몬드 힐 애틀랜틱 애비뉴 인근 파티 베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이비 샤워에 참석했던 남성 4명은 모두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가슴에 총을 맞은 24세 남성과 다리에 총을 맞은 45세 남성, 오른팔에 총을 맞은 26세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팔과 다리 등에 3발의 총을 맞은 43세 남성도 개별 수단을 통해 잠시 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24세 남성이 병원에서 끝끝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소 20발의 탄피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뒤집힌 테이블과 바닥에 나뒹구는 파티 장식 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파티 베뉴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뉴욕시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비평가들은 아담스 뉴욕시장이 제안한 시공원국 예산 삭감이 뉴욕 시민의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공원 옹호단체와 시 지도자들은 공원국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아담스 뉴욕시장은 5,500만 달러 규모의 공원국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공원국 예산 삭감이 단행되면 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자리 700여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지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뉴욕시 공원과 놀이터, 야외 공간 등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공원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등 뉴욕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리 아담스 뉴욕시장이 제안한 1,120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이 오늘 청문회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치안 유지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을 부분적으로 취소했지만 공원 및 도서관 등 시서비스에 대한 삭감은 유지했습니다. 공원 옹호단체 뉴요커스 포파크의 아담스 겐저 전무이사는 해당 예산 삭감을 뉴요커들의 모욕이라고 부르며 특히 날이 따뜻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뉴요커들이 의존하는 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결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가 미 대학가에서 지속되면서 컬럼비아 대학교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졸업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컬럼비아대는 6일 오전, 오는 15일 예정됐던 졸업식을 취소하고 19개 단과대별로 소규모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학은 졸업식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졸업식 취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각 단과대별로 진행되는 졸업식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경이롭고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졸업식은 취소됐지만 졸업식 예정일이던 15일을 대학 전체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은 15일 졸업식에 15,000여 명의 졸업생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가족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사진가와 함께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50개 가정의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5월 9일부터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KCS에서 진행됩니다. KCS의 존신 행정 디렉터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예쁜 사진을 남겼으면 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가족 사진 촬영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선착순 50가족을 저희가 선택해서요. 무료로 저희가 가족 사진 촬영을 해드릴 것이고요. 한 가정당 디지털 앨범도 드릴 거고 또 한 가족당 저희가 선물로요. 24x36 크기 그 캔버스 액자도 무료로 증정해 드릴 거예요. 이게 100불 상당의 그 사진 앨범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제 딸 돌사진을 찍었는데요.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옷을 맞춰 입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코드를 좀 해주시면은 참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신청 가구는 2024년 연방 빈곤 수준 기준 300%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텍스 리턴 서류가 필요하며 QR코드 또는 이메일, 전화번호 718-939-6137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들도 내년부터 저렴한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드리머들에게 오바마 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올 연말 가입한 드리머들은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이들에게 사실상 무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려 했지만 법적인 문제와 반대 여론 때문에 오바마 케어 가입 허용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은 드리머 80만여 명은 내년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며 연소득에 따라 상당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보험은 한 달 보험료가 $1,000가 넘지만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한 달 $10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은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됐으며 현재 80만 명 정도가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아 취업을 한 것은 물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대학 진학 때는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머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진학 때 연방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금 법사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방위비 발언이 오류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 대한 팩트체크를 단행, 최소 32개 이상의 엉터리 주장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2017년 취임 전에 한국이 주한미군 4만 명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주한미군은 2만 7천 명에 못 미쳤다며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재임 당시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며 하지만 내가 퇴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가까이 근접하지도 않은 엉터리이며 실제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 인상 등의 연동에 해마다 증액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의 분담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CNN은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 연방의사당 폭동 당시의 사망자, 나토 분담금, 2020년 대선 등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렸지만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트럼프 캠프도 틱톡을 통한 유세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연방의회가 틱톡 1년 내 강제 매각법을 제정했지만 미국 내 이용 계정이 1억 7천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대선 캠프들이 틱톡의 포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틱톡을 사용한 선거운동의 이익과 이를 사용했을 때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판 등에 따른 손실 중 어느 것이 큰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힘을 빼는 데 유효하기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치 있고 이목을 사로잡는 언행과 틱톡의 강력한 전파력이 맞아떨어진다고 판단, 일부 참모들은 틱톡 이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틱톡 강제 매각 법안까지 제정했음에도 이를 사용할 경우 언행 불일치 논란으로 지지자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틱톡 강제 매각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틱톡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대부분의 연방정부 디지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대선 캠프는 지난 2월부터 틱톡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7,600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 자금을 모금했고 마라라고 리조트에는 부통령 후보군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선대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을 통해 지난달 7,6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모금액인 6,560만 달러보다 약 1,000만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정치 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소액 기부자들의 헌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지지 기반이 크게 강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낮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공화당 전국위와 공동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다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팀 스콧 상원의원,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등 부통령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앞다퉈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며 검찰을 통해 정치 탄압을 단행하는 등 개슈타포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각 대학의 반이스라엘 반전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력 정치인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 CBS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면 미국은 돈이 아니라 군인을 파병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 내의 친푸틴파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프리스의 이 같은 발언은 의회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유력 정치인이 이 같은 견해를 밝힘으로써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서방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이 참전하면 서방과 러시아가 직접 충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파병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에 앞서 지난 2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사람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확전 중단 권고를 무시하자 미국이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이스라엘로의 탄약 선적을 보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인 유력 정치인 현모 씨의 아들에게 한국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가 잇따르면서 유태인 시나고그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계속되자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이 4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치안 확보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쯤 롱아일랜드 웨스트베리의 한 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6명이 피격됨에 따라 경찰이 갱단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역 내 엠폭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뉴욕시 교량과 터널에서 통행료 미납 차량 단속을 벌여 상습 미납 차량과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 등 193대를 압류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이 4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3점 홈런을 날렸으며 이는 올 시즌 5호 MLB 통산 41개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에서 월드 투어를 마감하는 무료 공연을 열자 무려 160만 명이 운집, 세계 최대의 나이트클럽으로 변모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5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